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0일 새벽 3시 50분입니다.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군의 가자 침공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독립전쟁이다. 제1의 독립전쟁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아랍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제2의 독립전쟁이란 이야기는 생존을 건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아주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침공 이틀째인 오늘 가자 지역 북쪽에 진입한 병력을 증강해가지고 하마스 소탕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NN의 계산에 따르면은 경계선에서 약 3km 이상 진입했다고 합니다. 탱크 그리고 보병, 이 지상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공중에서는 드론, 전투기를 통한 폭격과 그리고 야포, 함포 사격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끊었다가 미국 압력으로 가자의 통신을 복구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CTV로 보여주는 가자의 모습은 낮에는 뭉게구름 같은 연기가 계속 치솟고 밤에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그런 섬광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자 지구의 행정 기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유엔이 관리하는 부호품 창고를 약탈해가지고 밀가루 등 생필품을 가져가고 있는데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수상이 이 판국에 SNS에 나는 정보기관으로부터 하마스의 공세가 임박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변명성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 땅굴을 파괴하고 하마스 요원을 살해하고 지휘소 등 인프라 무력화 작전을 펴고 있는데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 공격은 아니지만 가자 지역 안에 교두보를 확대해 가면서 투입 병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6만 명의 예비군까지 동원한 이스라엘로서는 무작정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국가지도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섬멸한다는 목표를 바꾼 적이 없고, 그렇다면 가자 침공 작전은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마스를 끝장내고 새로운 상황 전개를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부의 결심으로 보입니다. 가자 침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어놓는 정밀 폭격에 의한 하마스 세력 무력화는 과거에도 시도했지만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지역의 한복판에 있는 가자 북부의 알쿠즈 병원에 대해서 그 근방에서 지금 작전이 진행 중이니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취소했다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병원 말고 다른 큰 병원이 하마스의 비밀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병원이 초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쿠스 병원에는 현재 400명의 환자가 있고 약 14,000명의 피난민이 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가자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병원이 지금 대피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스 측은 약 8,000명이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8,000명 속에 하마스 요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수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제이크 슬리번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인간 방패 작전을 펴고 있어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어렵겠지만 국제인권법이라든지 전쟁법 등의 정신에 비추어 민간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에레즈 통로 부근에서 땅굴 출구로부터 나오던 하마스 요원들을 상당수 사살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이곳에 땅굴을 판 이유는 통로 이용을 방해하기 위해 통로를 이용한 물자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통로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이집트 사이의 라파 통로를 이용한 구호물자 지원은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대에서 30대 트럭이 이집트에서 가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 에바라임 라이시 대통령은 SNS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이 금지선을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이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란의 조종을 받는 헤즈볼라, 하마스 또는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이 하수기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단절했던 인터넷망 또는 이 전화망을 미국의 압력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UN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81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웨스트뱅크에서 요르단 지구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하여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손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전쟁을 펴고 있습니다. 가자에서 하마스와 싸우고 웨스트뱅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싸우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을 해야 되고 국제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러시아와 하마스는 그런 국제법 아주 도외시하고 멋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쪽은 언론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비판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죠. 6.25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허용하면서 언론이 군대를 욕을 하고 정권을 욕하는 걸 참아가면서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에 언론 검열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해가지고 2만 명을 면장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을 뽑은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